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아마도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 역시 삼성전자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선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얼마 전에 우선주에 대해서 쉽게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까요. 찾아서 한번 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배당금에 대한 영상도 있으니까요.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매수했다는 것은 이미 종목 분석이 끝났다고 봐야겠죠. 설마 종목 분석도 안 하고 매수하신 분들은 안 계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기업에 대한 확신 없이 내 피 같은 돈을 맡길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왜 삼성전자에 투자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안정성이죠. 삼성전자는 국내에서는 비교 대상이 전무합니다. 속된 말로 삼성과 비빌 수 있는 기업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거대하고 엄청난 기업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전체 기업 중에서 시총 2위부터 10위까지 모든 기업을 다 합쳐도 삼성전자의 시총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체급은 깡패라는 말을 합니다. 복싱이나 유도 선수들을 보면 체급별로 나누어서 경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체급 차이가 너무 나게 되면 보나마나 체급이 큰 선수가 이기기 때문입니다. 소위 급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기업에서 시총은 운동 경기로 따지면 체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100조가 넘는 기업은 삼성전자가 유일하죠. 삼성전자 시총은 현재 315조입니다. 시총 2위인 하이닉스조차 62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LG화학은 36조, 삼성 SDI는 26조, 네이버 40조, 셀트리온 39조, 카카오 23조, 현대차는 21조입니다. 시총이 높다고 장땡이냐? 당연히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초우량주라고 생각하는 주식들은 대부분 시총이 높습니다. 미국 주식을 예를 들면 애플의 시총은 1790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720조, 아마존은 1560조,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은 1200조 정도 됩니다. 물론 한국과 미국 기업을 단순히 시총으로 비교할 수는 없죠. 저는 지금 시총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단편적인 예를 든 겁니다. 물론 시총이 전부는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는 기업의 가치를 논할 때 중요한 지표로 사용을 합니다. 사실 국내에서 삼성과 비빌 수 있는 기업이 없다는 것은 동네 꼬꼬마들도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 또는 가장 돈을 잘 버는 기업이라고 하면 누구나 삼성을 떠올리기 때문이죠. 국내에서는 삼성이 짱이라고 칩시다. 그렇다면 과연 삼성이 세계에서도 먹히는 기업일까요? 이게 중요하죠. 국내에서만 짱을 먹고 세계 무대에서 발리는 기업이었다면 저는 삼성전자에 투자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기업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아무리 잘 나가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기업과 나란히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가 세계 무대에서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에서 2018년까지 세계 브랜드 가치 순위를 보시면 삼성전자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조사 기간에 따라서 순위는 바뀔 수 있지만 삼성은 대체적으로 봤을 때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적이 최근 10년 동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삼성이 세계 2위를 한 적도 있습니다. 애플이 1위였고요. 삼성전자가 2위였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대략 5위에서 8위 정도 사이를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10위권 안으로는 무조건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일단 삼성의 클래스를 어느 정도는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꾸준히 상승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총이 높고 거대한 기업이라도 하락 추세에 있다면 저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상승 곡선에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결국 미래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잘 나갔어도 의미 없습니다. 현재 큰 의미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미래라고 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단순히 순위만 상승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 자체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요인을 보면 5G,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전장사업과 같은 미래 혁신 기술 기반의 지속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역시 미래를 중요시하고 있죠. 전장사업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전자장비를 얘기합니다. 미래의 자동차는 전기차와 커넥티드카로 갈 겁니다. 전장사업은 특히 차세대 전기차와 커넥티드카의 핵심 먹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망이 좋은 사업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기업인데 웬 전장사업?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몇 년 전에 삼성은 세계 1위 전장기업인 하만을 인수했습니다. 무려 인수 금액이 9조 4천억이었습니다. 9조 4천억짜리 기업을 그냥 돈으로 사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자본주의의 힘이죠. 그냥 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을 이미 하고 있는 기업을 그냥 돈 주고 사면 되는 겁니다. 힘들게 맨 땅에 헤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삼성은 대략 90조에서 100조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대기업 몇 개쯤 통째로 사는 것은 삼성에게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15년 전에 구글도 유튜브를 2조에 인수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구글이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구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한참을 고민하던 중에 앞으로 미래는 동영상 플랫폼으로 간다. 동영상 시대가 올 거라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사업을 구상하게 되죠. 그러다가 그때 당시에 떠오르고 있던 동영상 플랫폼 벤처 기업인 유튜브를 발견을 하고 새로운 사업을 차릴지 유튜브를 인수할지를 고민하다가 유튜브를 그냥 사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구글도 돈이 겁나게 많거든요. 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면 그냥 그 사업하고 있는 회사를 M&A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편하니까요. 구글 돈 많죠. 세계 최고의 인재들 다 모여있죠. 그냥 그 기업을 돈 주고 사가지고 자기들 입맛대로 바꾸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이득이라는 판단이 있었을 겁니다. 사실 처음부터 유튜브가 잘 나갔던 것은 아닙니다. 인수 초기에는 유튜브의 가치에 비해서 너무 비싸게 인수했다. 이런 호평들이 많았죠. 그리고 실제로 몇 년 동안 적자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구글이요, 다른 기업들을 어마어마하게 추가로 인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업들의 기술을 유튜브에 접목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유튜브의 몸집을 계속해서 불려 나갔습니다. 거의 10년이 넘게 계속해서 IT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유튜브에 흡수시켜버렸죠. 결국에는 현재 유튜브의 가치를 200조가 넘는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구글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해서 100배 넘게 성장시켰습니다. 저는 삼성전자도 하만을 어마어마하게 성장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간은 오래 걸릴 겁니다. 저는 최소 10년 봅니다. 전장 사업은 우리가 식당에서 밥 한 끼 사 먹듯이 회전율이 빠른 사업 아이템이 아닙니다. 더구나 아직은 전기차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오지도 않았습니다. 커넥티드카? 아직 멀었습니다. 5G가 커넥티드카의 핵심인데 아직 5G 걸음마 수준입니다. 제가 봐도 5G는 정말 구려요. 2차 전지도 앞으로는 전고체 배터리로 가게 될 텐데요. 역시 걸음마 수준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폭등을 하려면 시스템 반도체와 전장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 시기를 최소 10년 후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는 선반영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주가가 빨리 오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건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주가가 오르지 않더라도 배당금 재투자로 투자 금액을 계속해서 불릴 수 있기 때문에 폭등이 늦게 온다고 해도 폭등하기 전까지 힘을 비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의 배당금은 현재 기준으로 3% 정도입니다. 배당금이 10년 동안 쌓인다면 제법 큰 돈이 되어 있겠죠. 저는 어차피 30년 이상 장기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도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오히려 주가가 천천히 올라주면 저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계획대로
시스템 반도체에서 2030년에 세계 1위를 하고 전장 사업이 활성화되면 주가는 아마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오를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저의 뇌피셜입니다. 주가의 흐름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오만한 것이죠. 미래는 알 수 없는 게 맞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미래에는 어차피 알 수 없다고 해서 아무 기업이나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그럼 그 기업이 미래에 오를 가능성을 무엇을 보고 판단하죠? 결국에는 미래의 가치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미래에 어떤 것으로 돈을 벌 것이며 그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으며 현재의 수준은 어느 정도에 와 있는가,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봤을 때 미래의 흐름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성공할 가능성은 높은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겁니다. 일단은 초우량주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정말 많이 강조드렸는데요. 폭락장에서 멘탈을 잡기가 비교적 쉽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주식이 폭락할 가능성과 중소기업이 폭락할 가능성, 그리고 망할 가능성, 저는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스스로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내가 투자한 이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최악의 하락장에서도 내가 손절하지 않고 견딜 수 있을 만한 기업인가? 끝까지 믿고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인가? 이런 것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손절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오늘은 큰 틀에서 삼성전자의 세계 기업에서의 어떤 가치나 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